오늘 먼저 국회부터 살펴봅니다. 어젯밤부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8시에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을 문희상 의장이 결정한 뒤에 예산 부수 법안을 한국당이 무더기로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을. 그러자 9시 4분쯤에 예산 부수 법안을 미루고 선거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맞서서 또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코미디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너무 자유한국당 일방적인 말잔치하는 것 볼 수 없어서 민주당도 함께했다 이런 반격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199개 법안 무더기로 필리버스터 신청한 그 당사자인데 그 책임을 지고 제1로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시간 59분 했는데요. 화장실 가기 힘들어서 기저귀를 차고 연설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4시간 31분을 했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도 되겠느냐 문희상 의장에게 물어보니까 필리버스터 하다가 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정회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 현재까지는 가장 길게 했는데요. 필리버스터 하면서 중간에 문희상 의장을 문희상 씨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의원이 3시간 39분 했고 지상욱 의원이 2시간 50분 한 다음에 지금은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회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네,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지금은 기동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현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 의원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젯밤 첫 주자로 나선 이후 6번째로 필리버스터 배턴을 이어받았는데요. 기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3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시간 55분으로 최장 발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여당이 폭거를 계속한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부대표 1명을 조장으로 10명 안팎의 12개 당번조를 꾸려 본회의장 사수에 나섰고 조별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점심 식사를 2개 조로 나눠 의원식당에서 해결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안에서는 그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안팎이 팽팽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에 선거법 합의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파렴치한 역사 진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심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추했습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 충실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면서 엄포를 놓았는데 이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의 치열한 필리버스터 대립은 성탄 전야인 오늘 밤은 물론 이 성탄절인 내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권영범 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국회 상황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어제 밤 상황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가 이것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의당은 이것도 국회법 무제한 검토 토론은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예, 이거는 무제한 허용이 돼야 토론이 되죠.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2010년 계셨어요? 12월 10일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 남용과 강요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사 일정 변경의 마이크 좀 내주세요. 마이크 좀.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등록 중입니다. 네, 어젯밤 상황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태근 의원. 네. 어젯밤 상황을 보면 참 아수라장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정말 여야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장님까지 이렇게 막 가는 의회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좀 우리 국회가 안 좋은 모든 사례를 정치학 교과서에 사례로 인용시키는 것을 집대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이제 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과연 모든 민생 현안, 예산 부수법안까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가. 원래 그 필리버스터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필리버스터. 예. 설명해 주시죠. 스페인어인데요. 필리부스테르라고 그래서요. 도적이란 말입니다. 해적. 예, 주로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인용하는 말이 이 필리버스테로 거기서 인용한 말입니다. 왜 해적을 필리버스터라고 인용을 했을까요? 미국의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예. 미국의 중앙 정부를 엎어치기 위해서 예. 남부에서 그 모험주의자들이 예. 아주 맹동적으로 의회를 타도하려고 하는 것에 비유했던 거예요. 필리버스터가요. 그때 그렇게 길게 발언하는 것을 마치 해적 같은 예,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왜 여기다가 모두가 도적이라고 써놨냐면 지금 여야 갈릴 거 없이 심지어는 찬성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생 도적이 분명합니다. 지금 민생이나 예산 부수법안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당장 병역법 개정령이 통과 안 되면 1월 1일부터요. 징병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탄력근로제 문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여당에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일단 그거라도 우리 합의해내자.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그 선거법 안 올린다 해가지고 25일 사이에 처리하고 또 그다음에 국회 소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됐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또 그 부분도 약간 처음에 좀 시비를 건 측면이 있죠. 아니죠. 이번 국회 때 만약에 의사 일정을 정하면서 이번 국회 때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생 법안은 처리하겠다고 그랬죠. 어차피 지금 몇 번을 잘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의미하는 건데 또 모든 정당에 가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토론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짚어봅시다. 김영준, 이거 피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지난번 이제 예산 전국 때도 거의 근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부족.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예산의 조정 액수가 거의 4천억 정도까지 거의 다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4+1의 한 예산안을 달라
그럼 사실은 서로 신뢰가 있었다면 차수 변경해서 예. 갔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것이 정말 서로 간의 불신이 과도하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대로 나왔다시피 신접철 원내대표가 민생법안 사과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걸 필리버스터 안 하고 같이 하자는 심사협정 정도로 가야 되는데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협상에 참여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사과받고 또 다른 카드 시간 끌기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민생법안을 통과하더라도 또 선거법 해서는 그때부터 또 필리버스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말하자면 좀 무리수가 있더라도 이번에 이걸 통과하면서 4+1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생법원과 함께 선거법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저는 필리버스터가 뭐 원칙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리버스터의 상황은 25일까지 시간 끌기 며칠 더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저항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누가 승자도 없습니다. 아무런 승자도 그렇죠. 없고 모두 다 예. 비판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렇게 이러한 싸움의 풍경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인데 그 최악의 최악까지 가는 그런 것이 아쉽고 1914년도에 전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독일군과 말하자면 영국군이 서부 전선에서 캐롤을 틀면서 휴전했던 그런 정신을 좀 아무리 싸우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좀 상호 휴전을 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끝까지 보여줄 수 없는가 싶습니다. 저렇게 싸우면서 날새는 모습보다 일하면서 날새는 모습 국민들은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명분도 없어요. 예. 어떤 서로 비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생법안 하지만 또 유치원법이라든지 다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기득권을 깨거나 예. 그 대립점점에서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어젯밤 주호영 의원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한번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 재판받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모시다가 퇴임 이후에 사고 난 걸 보고 검찰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오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 토론의 취지는 소수파가 국회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해놓은 하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소수파라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인데 문희상 의장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프랑스 혁명기 혁명정부로 시작해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독재로 치달았던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서 똑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피해 숙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정 교수, 이제 물론 필리버스터 길게 얘기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장을 문희상 씨라고 부르고 대통령 탄핵 피해 대가 참
듣기 힘든 얘기들이 막 나오는군요. 그렇죠. 사실 그 탄핵이라는 그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다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상당히 저는 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은 상당히 찹찹한 신경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 의원들이 지금 선거법이라는 자신들의 게임을 눌러놓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게임의 룰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니까 자질과 양식을 가진 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국민들에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제가 판넬에도 썼습니다만 예. 우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습지만 슬프다는 거죠. 예. 먼저 우스운 상황 자체는요. 먼저 지금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의안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절박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절박성도 없습니다. 어제 4+1에 의해서 지금 이 상정된 선거법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지금 지역구 253, 비례대표 43이라는 현행 툴 그대로 됐고요. 다만 바뀐 것은 연동형 30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비례한국당이라든 위성정당을 만들어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만들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절박성을 가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러니까 모양새는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예. 측면에서 상당히 우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원래 소수당이 다수당의 그런 행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건데 다수당 의원들이 나와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 하는 이런 상황도 의회 역사상, 전 세계 의회 역사상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 네. 아닐까 이런 측면이 상당히 우습다는 거죠. 그러나 슬픈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게임의 룰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충돌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지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이 밥그릇만 챙기는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래서 슬픈 겁니다. 예. 우프다. 예. 뭐 표준말이 아니니까 맞춤법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되게 우프다 할 때 시옷자를 넣긴 합디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네, 이건 양비론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난장판 국회와 이런 코미디 같은 의사 진행의 모습을 보인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이 99% 이상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거 정말 너무나 웃긴 일이고 중앙선관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표를 방지하라라는 권고사항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라고 그랬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소수 정당에게 의석수를 몇 개 더 나눠주는 그러한 선거법을 개혁하라고 어느 국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러한 다수의 힘으로 제1야당을 무시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저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고 특정한 정당의 편에 서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저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민정당을 심판하자는 것은 무슨 뜻이죠? 민주당과 정의당. 아, 그걸 합쳐서 민정당이라고 했습니까? 네, 내년 총선 때 현명한 국민들께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심판하자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김우영 청장이 반박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강효상 의원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에게조차도 유리한 제도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서 뭐 검투사들이 실제로 칼을 찌르고 해야만 그게 싸움은 아니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권 때 그 여러 가지 법안들을 수십 개 법안들을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야당이 뭐 공중부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대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준수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장외로 나가서 투쟁 일변도로만 그 야당이 해왔죠. 특히 이번 그 선거 관련 법안도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은 끝까지 문을 열어놓고 그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끝내 대화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죠.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원외에 있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본인의 그 대선 관련 전략 이런 것 속에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희생으로 지금 저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나.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시고. 네. 자, 그 정도 해주시면 딱 이제 이해가 됐고요. 지금 저 그림 한번 보죠. 무슨 뜻으로 그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또 다른 필리버스터의 문제가 아주 의외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우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취객이 타지를 않고 뒤에서 욕만 한 거예요. 기사가 내려서 취객한데 왜 타지를 않고 그러냐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림부터 먼저 설명하셨으면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그림 시도한 건 참 좋은데요. 그림 공부 좀 더 해주십시오. 그전에 아주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비방정이었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 조금 전에 그 장성철 소장님이 99% 민정당 잘못이라는데요. 제가 보기 100% 99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100% 1 플러스 4의 추악한 거래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째는 이제 예산 부수 법안도 없이 예산안을 이게 어떻게 수정합니까? 수정도 교섭단체끼리 합의해야 돼요. 근데 교섭단체가 사회에 없잖아요. 명백한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걸 의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충견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법이 없으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어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법이 있으면 선거법만 심의해서 가장 최선의 제도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 선거가 공수처하고 이게 짬짬이 서로 이게 나누다 보니까 다수의 견해 가장 좋은 선거제도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관계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두 개를 이렇게 추악하게 거래하느냐. 이런 게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필리버스터 제가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찾아봐도요. 결국에 저는 쪼개기, 살라미 임시에는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데 이걸 뭐 3일씩 이런 게 쪼개기. 이런 꼼수는 어디서 머리가 노는지 이게 정치에 지금 하는 분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정말 세계 보기 부끄러운 꼼수 아닙니까? 쪼개기, 살라미로 해서 법안 3개를 3일씩 한다. 이걸 이게 제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모든 게 1 플러스 4의 잘못 아니냐.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요즘에 보기 힘든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뭐 알바니아에서 만든 제도를 또 뭐 도입한 것도 있고 베네수엘라 것도 뭐 따라서 한다고 그러고. 근데 세계 각국 다 조사해 봤어요? 선진국, 영국, 미국, 프랑스 정도 필리버스터 있는 나라. 보니까 이게 쪼개기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6분 패널 모두 개탄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권성동 의원인가요? 문희상 의장을 문희상 씨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국회의장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들 많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을 충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문희상 의장 오죽 답답하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국회를 누가 존중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실까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참으로 추했습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 충실하게 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부끄럽디 그지없습니다. 추합니다.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 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차정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상 의장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외모는 장비인데 속은 조조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충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외모가 충견인지 속이 충견인지 저는 그게 조금 아리송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불편부당하게 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편향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품위 있고 격조 높게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더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충견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결국 지금 이게 가면 그 자유한국당이 규정한 대로 충견이 이끌고 있는 의회의 구성원인 야당 의원들 입장은 그럼 뭐가 됩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서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저는 뭐 충분히 의장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해도 나름대로 금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번 국회 기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다음 국회의원들은 정말 품격 있는 정치 좀 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김무영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할 말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누워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장이 자기들의 의사 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해서 거기다가 개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까? 그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언어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체면과 이런 거는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희상 의장은 그 과거에 보면은 가장 그 여권에서도 좀 신사적인 분이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깍듯한 예우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그 존경을 받던 그런 면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충견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좀 당장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 저는 이런 국회도 없었고 이런 의장님도 안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면 국회 자신이 위상을 추락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죠. 법안 처리부터 시작해서 편법 사보인 선진화법 무력화시키고 국회 내에서 심지어는 당원 대중들을 불러다 집회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의장님도 정말 저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16대 국회가 시작을 했는데 여소야대가 되고 이만섭 의장이 사실은 그 여당 쪽에서 의장을 하다가 박관영 의장님으로 한국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국회가 의장이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의장이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하는 것, 의회 운영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의장께서 시간을 더 끌어서 버틸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심지어는 무슨 살라미 국회를 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국회는 진짜 빨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정말 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제 있었던 또 오늘까지 계속됐던 필리버스터 가운데 약간 또 아까 차정 교수 우푼이라고 그러셨나요? 좀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있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혹시요, 지난번에는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도 생각을 못 해봤다고 그런 경우에 술을. 테러방지법도 이석현 부의장께서 허락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전에 하는 거 잠깐 자고. 3분 안에 다녀오는 걸로. 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보내주는 것은 그 예? 앞전 시간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십시오. 예. 빨리 오십시오. 예. 권 의원님, 빨리 오세요.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민주당요. 증거 있습니까? 네, 증거 있어요. 어떠한 말씀해 보십시오.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아세요, 의원님? 왜 끼어들어서 연설을 토론을 방해하고 계세요?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계속 한성규 의원님 한번 해볼까요? 해봐. 한 의원님. 아니 한성규 의원님 그렇게 반말을 합니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할 말 많습니다. 두고 봅시다. 내가 얼마나 하는지.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비례한국당,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당명이 등록이 돼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례대표만을 등록하기 위한 그런 정당을 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이 만들어진다면 파급력이 어떻게 될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폭고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은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개혁이라 그랬으니까, 민주주의 진일보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개정안은 선거제도 개정을 개편을 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됩니까? 만약 비례민주당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당을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을. 이라고 하는 그 캡은 예전부터 얘기가 되었었던 거고요. 그 30석이라는 캡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죠. 아마 지금도 계속 연동형 비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것을 위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의 대책이 있습니까? 비례한국당.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대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꼼수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일은 결국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미 비례한국당이 선관위에 이 등록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전혀 무관한 또 무슨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지요. 당명 개정 이야기가 나오나 보던데 한국당 안에서. 그런 꼼수로 치면 어떤 수든 못 두겠습니까? 자, 장성철 소장. 지금 비례한국당이 될지 또 어떤 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만 해도 기상천외한 안들 많이 나온다. 아이디어 참 많다 그랬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비례한국당을 만들게 되면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14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네. 그러니까 대략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해서 9석, 그다음에 정당 병립식 비례대표제로 해서 5석 해서 대략 14석 내외의 비례대표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면 병립형으로 5석은 가져갈 수 있지만 연동형으로 9석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9석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열석 내외의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이 포기를 한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치밀한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말하자면 민평당과 대한신당을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진보 통합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비례민주당을 그쪽에 하고 예. 전국 지역구에 대한 통합을 이렇게 합당시키는 이런 형태의 조율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손해보는 당이 예. 저는 정의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양쪽에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마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할 때 모양새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교육감 선거를 말하자면 정당 없이 한다고 하지만 양정당이 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정파와 상관없는 소수의 진정한 의미의 선생님들이 교육감 못 되는 부분. 그런 거와 맞다. 근데 그렇지만 또 하나는 어려운 게 물론 정당법, 헌법 예. 8조 2항이나 정당법에 있어서 이제 5개 시도당 5천 명의 당원이면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수많은 그런 정당들이 나왔을 때 현재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그 당에 내려보내고 시도당 창당대회를 하고 어느 시점까지 그게 투표용지에 찍힐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발빠른 대응 예. 또 국민들이 그 꼴을 어떻게 보실지가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적은 민심이 전심인데 전공법으로 우리는 아예 대한정당 위성정당 안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패하더라도 예. 이렇게 가는 것이 나중에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글쎄요. 예, 그걸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겠는데 우리 뉴스와이드의 칸트 정택은 의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례정당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전략을 하든. 두 번째로 이번에 선거법은 연동형 선거법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제가 지금 저기 따라하기도 못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2012년에 독일에서 연동형 선거제가 위헌 판결이 났어요. 왜? 의원 총수를 갖다 고정시켜 놓으니까 득표수하고 의석수가 비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헌 판정이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면 의석수를 고정하지 말자 해서 이 득표율에 연동시키는 방향에 가서 지금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석 정수가 598명인데 보통 선거하면 한 709명 이렇게 나옵니다. 100명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이게 무슨 선거법이냐. 그래서 지금 다시 개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참 오래전에 이렇게 지금 요번에는 정수를 정해놓고 거기다 또 캡을 씌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더 정말 이 낙제생 같은 정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왜 의인 10인이 없냐고 썼냐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서에 보면은 예.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가 벌어졌을 때 여야의 좀 합리적인 의원들이 모여서 제가 FTA 때문에 단식할 때 사실은 지금 왜 FTA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야의 의원들이 정말 이거 곤란하다 해가지고 지도부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면 안 된다고 제어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합리적인 의원들도 손을 놓고 있거나 납작 엎드려 있거나 그러면 이런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해야죠. 차지호 교수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 참 울림이 컸습니다. 그런데 위성 정당 만드는 것 이건 분명 변칙이고 편법이죠. 말 그대로 꼼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대하는 그런 전형적인 처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4+1이 야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 방위의 정치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판넬에 썼습니다. 안일비자 비례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일대를 했잖아요. 사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비례. 쓰는 거, 예,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쓰는 표현식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비례한국당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친박연대 사례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박연대하고 이 사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이 당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당시 의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냥 박근혜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서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시 한나라당이 그 당을 뭐 비례대표 투표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작년 그 지방선거 때 정의당이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을 찍고,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 비례는 정의당을 찍으라는 그 사례하고도 또 전혀 다르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정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러한 사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것이 정치 발전을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퇴보와 역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꼼수로 대응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똑같이 아까 뭐 양비론 뭐 비판하셨는데, 사실은 이 양쪽 다 어느 쪽이든 지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이런 정치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불행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례도 없다는 차원에서 비례라고 그렇게 쓰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뜻의 비례이기도 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국민의 예의가 듭니다. 아니다. 예. 아, 그렇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우리 헌법에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죠. 위성 정당 설립 금지법 이런 거는 못 만드나요? 그거는 이제 그 위헌이 되는 거죠.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겁니까? 정당은 이제 그 허가도 아니고요. 그냥 신고, 등록제랍니다.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자, 저는 이제 바둑 격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이게 비례한국당이 정당하냐 안 하냐부터 보면, 바둑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상대가 꼼수를 둘 때는 더 큰 꼼수로 응징하는 것이 정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례한국당은요, 신의 한 수입니다. 어느 게 묘수입니다. 왜? 1+4이 꼼수로 놓을 때는 더 큰 꼼수로 가야지 그러게 응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언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급력은요, 결국에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느냐 안 되느냐. 비례민주당이 없으면 상당히 그 한국당이 많이 가져올 수 있고요. 근데 비례민주당이 있으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파괴력은 적은데, 근데 비례한국당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당은 계속 연동형을 반대했고, 근데 민주당은 소수정당 보호를 위해서 연동형을 했는데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이거하고 이게 다르죠. 따라서 저는 비례민주당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당착이지만 비례한국당은 정당방위예요. 만약에 한국당 의석을 도둑질하거나 1+4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럼 이게 당하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저는 이게 정당하게 대항해야 된다고. 아까 살라미 임시국회는 뭐라고 표현하셨던가요? 그거는 또 세계에서 찾아보기,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것도 이게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건 또 신의 한 수라고 그러고. 아니, 꼼수에는 더 큰 꼼수가 살라미 정수가 된다. 임시국회는 신의 한 수 아니고. 그렇죠. 그 기준이 뭐고 잣대가 뭔지 전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은 신의 한 수고 정당하다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또 내로남불이죠.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비례대표 자체를 하지마자 했던 정당 아닙니까? 거기까지. 자, 김우영 청장. 그 예전에 민한당이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민정당이 유치송 총재가 했던. 우리 국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제일 싫어하는 게 사쿠라예요. 꼼수 두는 걸 싫어하고요. 저작권법적으로도 이 짝퉁은 심판받거나 처벌받습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저런 선택을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할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아주 그 꼼수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결국은 민주당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그 취지 자체가 소수의 국민의 목소리도 의회에 반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정당한 어떤 법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도 국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